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봄을 맞아서 강남권에 분양 물건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은 물건들도 나와서요. 한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청약자들이 새벽 6시부터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도 오랜만에 또 볼 수 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요즘 또 청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많은 분들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이 물건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남들보다 멀리 보는 부동산 전략가 EJ 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남석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의사항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02-2077-6354번을 오늘은 열어둘게요. 02-577-7890번 문자를 통해서 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김남소 소장님과 함께 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또 알아둘 만한 공부 좀 해보고 있죠. 소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부동산 가격, 특히나 이제 우리 주택, 수요층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도 가장 좀 많이 투자하시는 그 주택의 가격, 어떻게 형성되는지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로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추이, 인구 구조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좀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015년도까지는요, 최고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 이후로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고령화 인구가 이때부터 급증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득 수준 있으신 분들의 주택을 또 많이 이제 보유하고 이제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음 장에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선진국이죠. 독일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상황이 이제 비슷해요. 선진국이 먼저 앞서서 이런 거 경험한 걸 제가 데이터를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고령화가 최고점을 찍은 때가요. 1985년 이제 이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요. 반면에 주택 가격은 그때 이후로 계속 좀 올랐어요. 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봤어요. 봤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토부 이제 차관급이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뮌헨이라든지 베를린 이런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이제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한 뭐 25평형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분양으로 벌써 다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많은 이제 젊은 층들은 다 이제 뮌헨이나 베를린 이런 대도시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근데 왔더니요, 어때요? 벌써 분양되고 없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고령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긴 고령층들은 이때부터 노후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형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고령화가 이제 계속 심화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매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우리나라도 똑같이 유럽 모델로 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형 자산, 과거 14, 15, 16년 동안에 수익형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짜두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꾸준히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하지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상향으로 가는 거지 무조건 오르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입지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야 되는 게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역지사지란 얘기를 이렇게 돌려 얘기하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투자자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 수요자들의 니즈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의 연령대별로 주택 가격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해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직주근접이에요. 직주근접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해서 이게 최고 많아요. 뭐죠? 직장 근처에서 월세로 이렇게 거주하는 수요들이, 전월세로 거주하는 수요들이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학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자녀들 키우는 이제 이쯤이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래서 45세 이제 요 정도까지가 학군 따라서 이사를 다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 같은 경우는요, 다 높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여기 65세 이상이 높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전철이요, 탈 때 다 무료로 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좋은 곳을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편의시설 볼게요. 편의시설 보면요, 다 높아요. 다. 근데 역으로 다 높은데 반면에 어디예요? 적은 데는 여기예요. 고령층. 예. 자, 그리고 주거 쾌적성 볼게요. 고령층은요, 교통하고 주거 쾌적성이 좋으면은 이런 재래를 많이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쾌적성과 교통만 좋은 데는요, 고령층들이 선호하는 수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투자 부동산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요. 첫 번째가요, 교통이에요. 교통이 가장 많이 수요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예. 그 다음이 직주 밀집, 그 다음에 학군, 그 다음에 주거 쾌적성이에요. 이 순서대로 정확히 수요가 집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값이 형성을 될 때는요, 첫째 교통, 인프라, 직주 밀집, 학군, 주거 쾌적성들이 모두 다 꼼꼼히 갖춰져 있는 주택을 선택하신다고 하시면요, 투자에 있어서 실패할 일은 없다. 황금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좀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었죠. 제가 요거를 이제 늘 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생활권 계획이 나왔어요. 115개로 해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추가 할당을 드디어 했습니다. 예, 상업지를 그래서 추가 할당을 했는데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좀 더 괜찮은 지역을 좀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저는 광진구 성동구 쪽으로 동부권에서는 좀 찍고 싶어요. 예. 그 이유는 뭐 중공업체 재생관리 방안이라든지 그 한강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부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마포구는 상업지 이렇게 많이 안 늘려요. 예, 늘리기가 어렵죠. 그건 문화상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저는 그래서 마포구 쪽으로 또 한 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자, 상가도 괜찮고 주택도 괜찮고요. 자, 서남권 같은 경우는요, 저는 구로구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벌써 가격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구로구는 약간 지금 아직도 많이 저평가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로구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강남 서초 누르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또 강동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벌써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동구 쪽으로 좀 추천드리고요. 서초구 쪽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뭐 양재동 쪽으로, 그 정도, 특수하게 돈까지 찍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입지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이렇게 주택가격 형성되는 원인,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앞으로의 그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상업지에 대한 이러한 개발 호재의 영향들 이런 것까지 꼼꼼히 살펴서 입지를 선정하신다고 하시면요, 부동산 투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또 해결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김남석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른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양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4번으로 예약 주세요. 이번에는요, 부동산 투자를 할 만한 곳을 저희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어느 곳을 준비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네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22.48제곱미터, 10층 건물 가운데 9층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펴볼 텐데요.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22.46제곱미터, 8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 드릴게요.
천호동 먼저 가겠습니다. 시장님, 이곳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집값 형성 요인에 있어서 모든 걸 다 갖춘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 너무 이제 좋습니다. 건물 위치는 이제 도보 이제 2분 거리예요. 천호역. 더블 역세권이죠. 8호선 변려선 연장되면 바로 여기 더블 역세권 더 길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광진교라든지 올림픽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워낙 좋아요.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도 개통돼서 위로 가기가 교통이 분산이 돼서 너무 좋죠.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예요. 하지만 뒤쪽으로 또 뭐예요? 하남 미사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배후주거지로 또 자리를 받쳐주는 그런 지형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역세권 매물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쪽 지역에 이 학군을 또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특히 백제 유물이 많은 그리고 한강변 이제 공원까지도 이렇게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주거 쾌적성까지 갖춘 골고루 갖춘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요. 역 바로 앞에요. 현대백화점하고요. 이런 문화거리 그리고 이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길 안에요. 이 모든 게 이용이 돼요. 출퇴근길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장을 본다고 하면 30분이 걸리고 이렇게 되죠? 아니에요. 도보 이제 이렇게 짧은 거리로 이쪽으로 모든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정비 촉진지구를 투자 가치로 높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같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종상향이 되고, 그러면서 초고층 건물들의 상업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배후 주거지를 더 많은 임대수요를 이 안에 품으면서, 또 때려부시는 동안에 이주 수요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지가가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가 상승의 기대로 많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50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천호 이상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개발이 되고요. 20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역세권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요.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중심 지형으로 이제 개발이 돼요. 자, 중심 지형으로 개발되는 이곳에 바로 이제 본 매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 지금까지 보면은 로데오 거리 가면 상업지 좀 되게 노후도가 심했죠. 예, 천호역 바로 앞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좀 혐오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북권에 그래서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아까 교통이 막 사통팔달하다고 했죠.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주 수요가 또 발생을 될 거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만 하면 또 개발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입지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집가 상승에 기여하는 게 바로 직주밀집입니다. 직주밀집으로요, 제가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이제 개발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좀 이게 그 4가지 헥타존으로 나눠서 개발이 됩니다. 자, IT 그리고 의료, 바이오 산업으로 해서 미래 4차 산업이죠. 이쪽으로 관광객, 비즈니스 해외 바이어들 많이 오게 되면 호텔에다 짐 풀고 비즈니스 미팅하고요. 또 이렇게 컨벤션 이런 미팅까지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먹고 즐기고 이런 문화생활 여기서 즐기면서 쾌적성 그리고 산책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입지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바로 고덕 상일지구 이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상시 사무실의 종사자 수만 16,00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주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렇게 많이 이제 공급을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보면요. 첨단 업무단지, 이쪽으로 세스코라든지 이제 삼성 단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아래 길 건너서 바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이제 앞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만 해도 지금 15,000명의 상주 인구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앞으로는 38,000명의 상주 사무실 인구수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총 여기만 해도 69,000명의 일자리가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직주밀집의 수요를 품는 그래서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암사역까지 현재 개발이 돼 있고요. 자, 서울시가 여기 그래서 1209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자, 쌍용 건설에서 이렇게 조감도를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본 매물지는 바로 8호선 천호역, 예, 더블 역세권입니다. 5호선하고요.
바로 이제 그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다. 이게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5선, 9선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교통호재만 해도 벌써 그냥 겹겹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서울에서요. 그 다음에 경기도 충남까지 해서 특히 세종까지 이제 연결이 돼요. 세종까지 연결되는 이게 총 70분으로 이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무지하게 막혔죠. 근데 어떻게 돼요? 혼잡 구간이 이제 60%가 감소가 돼요. 이게 생기게 되면은 경부고속도로 가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혼잡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통행 속도는 10km 더 증가되고, 무엇보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는 동안에 일자리가 6만 6천 명이 창출이 되고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 길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 좀 오를 거잖아요. 교통도 집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제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고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 쿡탑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시스템형으로 이제 일체형으로, 내장형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주변에 최근에 2, 3개월 전에 전세가 바로 앞에 이제 맞춰진 게요. 1억 7,500까지도 맞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예상은 1억 7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투자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투자금 500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다 나눠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안정성까지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500 갖고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반면에 여기는 시행사가 이제 신탁사를 두고 하기 때문에요. 계약금 10%, 중도금 10%가 좀 들어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00만 원에 이제 70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수익형 자산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호동 물건 살펴보고 왔습니다. 가격까지 꼭 눈여겨보셨죠? 저희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건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전해주세요. 02-2077-6354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수동 한번 가볼 텐데요. 수장님, 도시형 생활주택이군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입지 여건부터 설명 주세요. 네, 친구까지 너무 잘 만났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하면 길 건너서 이제 바로 이제 강남이죠. 이제는 2인자가 아니라 이제 1인자로 우뚝 섰습니다. 자, 이쪽 이렇게 성수대교 건너서 서울숲에 서울숲 트라마제라든지 하나 갤러리아 포레 아주 고가의 이제 주택이죠. 그러면서 이쪽 서울숲에 이런 주거 쾌적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갖춘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 매물은요, 뚝섬역에서 도보, 단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주민센터까지도 바로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그 편의시설을 모두 이제 갖춘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국대라든지 세종대라든지 길 건너서 또 이제 한양대가 있죠. 이런 학군 수요뿐만 아니라요. 길 건너서 이렇게 직장인들 수요들을 다 이제 품은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는 상당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 쾌적성과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교통, 사통팔달하기 때문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집가 상승의 요인 5가지 요인을 모두 품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요. 성수동 특히 이제 뚝섬 일대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혔습니다. 자, IT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이제 설정이 됐는데요. 이쪽에 최근에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서울숲의 AK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분양을 했죠. 한 달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입지 업무 비즈니스 하기에 그 업무 입지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주 밀집이 더욱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숲 민군의 지구 단위 그리고 상업지 개발이에요. 그리고 중공업지 개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무엇보다도 집주 밀집이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요. 아까 전에 제가 집값 상승 여력의 가장 또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이 바로 직집밀집이라고 했어요. 편의시설 당연히 교통 다 갖췄기 때문에요. 이게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우리 성수 전략정비구역 다른 데는 다 해제됐어도 지금 이곳만은 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장에서 그건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전략 정비 구역입니다. 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4구역이 가장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곳과 달라요. 이쪽 바로 서울숲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7층 뭐 이제 요렇게까지도 높이 올라가요. 근데 얘는 5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데죠. 그게 전략 정비 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나중에 된다고 하면 이런 조감도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많은 주거 지역 그 다음에 그리고 임대차 수요를 이제 품을 것이고요. 또 업무 단지들이 많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카페 거리 등 대형 상권이 형성이에요. 가장 많이 좀 이렇게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이번에 재산정돼서 올랐잖아요. 1위가요, 연남동이에요. 연남동 경인선 숲길 쪽으로 해서요. 여기가 18.76%가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바로 이제 성수동 거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14.53%로요. 공시지가가 그만큼 좀 많이 오른 곳이다. 그만큼 정부도 세수를 고려를 했을 때 시세와 세수를 고려했을 때 이쪽 그만큼 많이 오른 지역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더욱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조감단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것인데요.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고층입니다. 그래서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 또 코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진출입 비율을 차량으로 하실 때나 도보로 하실 때도요. 어느 쪽으로든지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한 개방성과 교만권을 갖춘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급 재료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하기 때문에요. 내구성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 여러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물 가격은요, 2억 2,4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요, 1,400만 원으로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2,000에 9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익과 수익형으로 접근하시기에 내 예산에 맞춰서 접근하시기에 매우 괜찮은 또 추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수동 다녀왔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화면동에서 이 물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혼자서만 고민이 되신다 하셨던 분들 이쪽으로 나오세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석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른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요. 양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4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네, 오늘 이재희 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